네, 하이퍼킬러 문제 1번, 6번, 7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7번이 가장 헷갈리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할만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 일단 1번은 우리 오랜만에 제목 문제를 푸는데요. 제목은 일단 큰 틀에서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죠. 전체로 읽고 나서 한 가지 내용이냐, 두 가지 내용이냐. 한 가지를 자세히 다루었다면 상위 개념 위주로, 그 다음 두 가지를 다루었다면 대상과 차이점, 그 다음에 키워드는 반복 강조되는 말 위주로 내용을 파악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제목에서는 뭐가 나올 수 있다고? 지문 속에서 나왔던 키워드를 활용해서 비슷한 의미, 비슷한 이미지의 비유적인 표현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건 지문 속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단어가 제목에서는 선택지에 포함되어도 답이 될 수 있다는 점, 이걸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각 문제별로 우리가 푸는 그 요령들 있죠. 그걸 오늘 프린트물 중에서 결정적 유형이라고 드린 거 있죠. 그쵸? 그거 지금까지 우리가 중요한 유형들 있잖아요. 뭐 함축음의 추론, 주제, 제목, 빈칸, 순서, 삽입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싹 다 뒤에 평가원 문제 예시와 함께 계속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요거 꼭 구평 보기 전에 꼭 앞에 요령들 읽어주시고 그리고 문제를 꼭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었던 문제라 하더라도 아는 문제라 하더라도 앞에 나왔던 요령들을 바탕으로 단서를 찾아가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꾸 이제 1, 2교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영어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뭐만 생각하게 되냐면 해석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제들은 대부분 말리고 그 다음에 해석을 잘 못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별 접근법을 꼭 그 점심시간에 한번 읽어보시고 시험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아시겠죠? 꼭 다음 주 수요일 날 시험 보기 전까지 정리를 한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제목에서는 비유적인 표현이 나와도 답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The dominant paradigms in academic computer science 이렇게 딱 보이죠? 여기 끊어볼까요? 자, 그리고 패러다임의 밑줄. 패러다임은 사고의 틀이라든가 반복되는 그 패턴 있죠? 그렇죠? 패턴을 패러다임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학문적인 컴퓨터 과학에서 그 지배적인 사고의 틀이라든가 패턴은 do not help technical professionals comprehend the social complexities of computerization 이렇게 보이죠? 컴퓨터로 만드는 거 있죠? 컴퓨터로 되는 것에 사회적인 복잡성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즉, 앞에 나오는 컴퓨터 과학에서의 지배적인 사고의 틀이 컴퓨터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회적인 복잡성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comprehend는 understand와 같은 의미죠. 자, since they focus on computability. 왜냐하면 그 컴퓨터 과학에 있는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계산 가능성이라는 뜻이에요. 계산 가능성, computability죠. 계산 가능성, 즉 기계적인 수치와 관련된 것, 거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 가능성이 아니라. 됐죠? 자, 그러면요. 여기 나오는 usability는 그러면 무엇과 관련이 있겠어요? 앞에 나오는 social complexities, 이 부분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computability는 당연히 computerization,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결국은 바로 뭐냐면, 학문적인 컴퓨터 과학에서 그 지배적인 사고의 틀이라든가 사고의 패턴이 있는데, 그건 분명히 사회적인 것도 포함하는데, 그걸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주장을 합니다. 컴퓨터 과학의 모든 분석은 수학적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I find this view much too narrow-minded to be helpful. 이렇게 딱 보이죠? 나는 이러한 견해를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I find가 딱 보이죠? 나는 뭐뭐라고 발견한다. 나는 뭐뭐라고 생각한다. 그 뜻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누구의 생각일까요? 이게 당연히 필자의 생각이니까 이게 무엇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주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제목과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앞에 나오는 것처럼 컴퓨터 관련된 것은 수학적으로 다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건 너무나고 좁은 생각이어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투투 보이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고 딱 보이고요. 그 다음에 narrow-minded는 당연히 어떤 의미예요? 당연히 narrow-minded는 편협한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수학적으로만
계산 가능한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뉘앙스죠. 그쵸? 뭘 생각해줘야 된다는 뜻이니? 그쵸? 컴퓨터에는 무엇도 있는데 social complexity도 있는데 그걸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딱 보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요. And in fact, 그리고 사실 it does not withstand much scrutiny 이렇게 딱 보이죠? withstand는 견디다 그 뜻인 거고 scrutiny는 철저한 조사거든요. 자, 그러면 많은 철저한 조사를 견디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야? 조사하면 다 나와 그인 거죠. 조사하면 허점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됐죠? 자, 이게 바로 어떤 의미냐고? 철저한 조사를 견디지 못합니다. 무슨 말? 조사하면 허점이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그 뜻이에요. 됐죠? 조사하면 허점이 드러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the lines of inquiry where it might hold 이렇게 딱 보이죠? 자, 아마도 그게 홀드할 수 있는 홀드는 타당하다. 적어주세요. 타당하다 해서 be valid. 그게 타당한 탐구의 라인인 탐구의 영역은 이렇게요. 그게 타당할 수 있는 탐구의 영역은 그게 타당할 수 있는 탐구의 영역은 수학이 모든 필요한 분석을 제공해주는 영역들입니다. 그게 타당할 수 있는 부분은 즉 여기서 말하는 이시 가리키는 건 앞에는 this view가 될 것이고 이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 과학의 모든 분석은 수학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러한 견해가 너무나도 편협해서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견해는 조사하면 허점이 드러나고 이러한 견해가 타당할 수 있는 탐구의 영역은 수학이 모든 필요한 분석을 제공해주는 영역일 겁니다. 근데 컴퓨터 과학에서는 수학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러나 there are whole subfields of computer science에서 컴퓨터 과학의 모든 하위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과 컴퓨터와 인간의 상호작용, 사회적인 영향 연구,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컴마담을 외우는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컴마담을 외우는 그리고 거기에서 수학은 모든 필요한 분석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수학이 모든 필요한 분석을 제공할 수 없는 컴퓨터 과학의 하위 분야가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 분야도 있다고, 소셜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됐죠? 그래서 사회과학이 컴플리먼터리의 별표. 그래서 컴플리먼터리는 보완적인 그 뜻이죠. 보완적인, 보충하는 그 뜻이죠. 자, 그러면 사회과학이 보완하는 혹은 보충하는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해 줍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 컴퓨터 과학에서도 사회과학, social complexity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그럼 social이라는 말이 키워드가 될 건데요. social이라는 말과 가장 가까운 느낌을 주는 것을 찾으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인간적인 면을 따져봐야 된다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몇 번이 답이야? 5번이 답이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쵸? 인간적인 면, 이게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이게 소셜과 관련이 있다고. 자, 그리고 참고로 4번에서 pros and cons는 장단점이라는 뜻이에요. 장단점 얘기 안 나왔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수학이 키워드 아니었죠? 수학 키워드 아니었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nothing without humans. 휴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휴먼적인 면을, 소셜한 면을 고려하자라는 거지 인간이 꼭 필요하다 그 뜻은 아니었죠. 그쵸? 자, 그리고 큐어롤은 바로 무슨 말인가요? 큐어롤은 만병통치약이죠. 그쵸? 만병통치약이에요. 자, 그러면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은 당연히 어떤 의미로 볼 수 있겠어요? 컴퓨터 과학이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가? 그렇죠? 컴퓨터 과학이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가? 그거 아니죠. 컴퓨터 과학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컴퓨터 과학의 수학적인 면만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필요하다고? 사회적인 면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지 컴퓨터 과학이 뭔가를 치료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아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답이라고? 5번이 답이라고. 그렇죠? 약간의 비유적인 느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6번으로 갈 건데요. 6번은요. 얘만 좀 주의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처음에 딱 보니까 구성과 명시적 단서, 내용적 단서, 그리고 결론 있죠, 결론.
결론의 성격이 강한 덩어리가 무엇인가? 이것도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이거 결정적 유형 그 프린트물에서 다시 자세히 정리해 놨으니까 꼭 다시 한번 읽으세요. 한번 읽으시고, 자, 그러면요. 비슷한 내용끼리 가까이 배치하고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이런 것들에 주의하면서 전체적으로 한 가지 내용인가 두 가지 내용인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얘기인데요. 자, 일단 딱 보니까 일부의 사람들은 노스텔지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향수를 느끼는 그 뜻이죠. 향수를 느낀다라는 건 과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뜻이죠. 그렇죠? 일부의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향수를 느낍니다.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Simple life more deeply embedded in natural rhythm. 자연의 리듬 속에 깊이 박혀있는 더 단순한 삶의 향수를 느낍니다. 환경 인문학은 점점 더 다른 견해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나오는 요게 좋은 게 아니란 얘기죠. 그쵸? 자, 여기에 향수를 느끼는데 다른 견해를 향하고 있다. 그 얘기였기 때문에, 자연의 리듬 속에서 깊이 박혀있는 단순한 삶, 그게 좋은 건 아니란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보니까 A에서는 뭔가 구체적인 것들이 보이죠. 그쵸? 개울이라든가 시내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보이죠? Green corridors 이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Green roof gardens 뭐 이런 것들이 딱 보이고요. 그 다음에 New buildings 뭐 새로운 건물들 이런 것들이 쭉 보이네요. 자, 그러면 아무튼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Even without such innovations, 심지어 그러한 혁신이 없어도 도시의 주민들이 자, 더 작은 환경적 영향을 갖게 됩니다. 누구보다? 자연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보다. 어떤 얘기예요? 도시의 주민들은 시골에 사는 사람들보다 환경적인 영향력은 더 적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얘네들은 잘 들어야 돼요. 여기 나오는 얘네들은 무엇으로 볼 수 있겠어요? Such innovations로 당연히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Such innovations로 당연히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얘네들은 싹 다 무엇과 관련이 있겠어요? 도시의 주민들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시티와 관련이 있다는 거 볼 수 있겠죠. 그쵸? 도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혁신이 없어도 도시의 주민들은 시골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적은 환경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시에 사는 것이 환경에 더 적은 피해를 주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인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B를 살펴보니까 산업사회에서는 도시와 그 다음에 서버버니까 교회죠. 그쵸? 도시 외곽이잖아요. 교회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더 큰 탄소의 발자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탄소 발자국이라는 것은 탄소가 지나간 자국이니까 우리가 탄소를 배출했다는 얘기예요. 그쵸? 우리가 탄소를 배출했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배기가스 같은 것을 많이 배출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탄소 발자국으로 남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시골과 교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환경을 오염시킨대. 왜냐하면 시골에서는 people in countryside 딱 보이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거리를 운전을 해야 돼요. 왜? 말 그대로 그냥 띄엄띄엄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직장을 가거나 마트를 가거나 그럴 때도 운전하는 거리가 상당히 멀죠. 그렇죠? 근데 도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어요. 굳이 운전하지 않아도 되고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환경에 대한 피해를 적게 남긴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요. 아무튼 시골 사는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피해가 더 큽니다. 자, 그리고요. An urban apartment building with shared walls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자, 그리고요. 공유된 벽을 가지고 있는 도시의 아파트 건물은 더 열 효율적입니다. 무엇보다 하나의 집보다 시골에 있는 하나의 집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더 큰 인구의 밀도는 도시 인구의 밀도는 자, 대중교통을 feasible 실행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죠? 자, 아직은 모르겠어요. 자, 근데요. 자, C를 보니까 Noise place making in cities necessarily cut off from nature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도시에서 뭐 하는 거야? 장소를 만드는 거고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도시에서 공간을 만드는 것이 부정어 보이죠? necessarily 보이죠? 부정어하고 necessarly가 보니까 꼭 뭐뭐인 것은 아니다. 그렇죠? 도시에서 공간이나 장소를 만드는 것이 꼭 자연으로부터 cut off는 바로 무슨 말? 단절된. 무슨 얘기야? 도시에서 공간을 만드는 것, 장소를 만드는 것이 꼭 자연으로부터 단절된 것은 아니다.
도시에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자연과 가까운 것일 수도 있고 자연과 연결되는 것일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 잘 들어야 돼. 야, 보통 얘가 나오면 역시 뭐뭇이 아니다 그 뜻이죠. 역시 뭐뭇이 아니다 그 뜻이기 때문에 보통 두 번째 얘기인데 앞에 보통 뭐가 많이 나와요? 부정적 표현이 보통 나오거든요. 근데 앞에 보통 부정적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적어주세요. 꼭 그렇지는 않다. 중요한 건 몇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다. 두 번째 이야기다. 이걸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다. 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C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도시에서 공간을 만드는 것이 꼭 자연으로부터 단절된 것은 아니고 to the contrary, 반대로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방법을 찾습니다. 도시를 더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아까 도시와 관련된 건 나오지 않았냐? 도시의 하천과 도시의 루프탑 가든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쵸? 자, 그러면 최소한 C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A가 나와야 된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지금 C에 나오는 것 중에서 몇 번째 이야기니까? 두 번째 이야기니까.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해주고, 바로 시골에 사는 사람들과 도시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도시를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듭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맞겠죠. 그래서, 요게 답이다. 됐죠? 특별한 단서는 안 보이는데, 노가 특별한 단서라는 거, 두 번째 이야기를 한다는 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잘 봐야 돼. 요게 뭐가 되는 거고, 요게 상위 개념이 되는 거고, 요게 상위 개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에 나오는 이 부분이 이제 뭐가 되는 거라고? 구체적인 하위 개념이 된다는 거 볼 수 있겠죠. 도시에서 공간을 만드는 것, 도시를 계획하는 것의 구체적인 하위 개념이니까 우리가 연결에 대해 생각할 때 상하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보자. 그 얘기 했었죠. 그쵸? 자, 그래서 이거는 BCA가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근데요. 이 7번 문제가 조금 불편해요. 그쵸?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왜냐면, 처음에 이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뒤에 쫙 보니까, 여기도 답인 것 같고, 또 그 밑에도 답인 것 같고,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보세요. 자, 일단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구성과 명시적 단서, 단절과 연결. 이번 시간에 문장 삽입에 대해서 많이 풀었죠. 그쵸? 그만큼, 명시적인 단서, 대명사, 지시, 연결어 얘네들도 중요하지만 흐름을 파악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보세요. 자, 그들의 시각적인 체계는 딱 보이죠? 그쵸? 밑에 나오지 않나? 그쵸? 럴은 원래 그 자장가를 부르다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자장가를 부르면 편안한 마음으로 잘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안심시키다라는 뜻인데, 자, 그들의 시각 체계가 안심돼요. 인트는 이렇게만 딱 펼쳐주면 돼요. 그들의 시각 체계가 안심하게 되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눈을 뜨고 있지만 제대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여기에 얘기가 있겠지. 저기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인데 아빠겠지, 동생이겠지. 제대로 확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by consistent placement of buttons on the prior several pages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전에 몇 개의 페이지에 있는 버튼의 일관된 배치에 의해서 그들의 시각 체계는 안심하게 되어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럼 최소한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되겠냐? 최소한 뭔가 페이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일단은 나와줘야 맞겠죠. 그쵸? 자, 그래서요, 여기 쭉 보면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우리는 최소한 페이지와 관련된 부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뭘 봐야 되는 거냐? 여기 딱 보이죠? 그쵸? 그래서 최소한 최소한 3번 이후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next와 back 버튼의 위치가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거. 멀티스텝 다이얼로그 박스라고 딱 보이네요. 그러면 멀티스텝 대화 상자에서 마지막 페이지에 next 버튼과 그 다음에 back 버튼의 위치가 바뀐다면 많은 사람들은 즉시 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할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버튼이 바뀌어도요, 버튼의 위치가 바뀌어도
인지하지 못할 겁니다. 왜? 그 이전에 일관된 배치에 우리가 무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감 잡을 수 있겠어요? 마지막 페이지에서 next 버튼과 back 버튼의 위치가 바뀌어도 우리는 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할 겁니다. 왜? 그 이전에 여러 페이지에 next하고 back 버튼의 일관된 배치에 의해서 우리가 안심하게 되어서 무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좀 맞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의도치 않게 뒤쪽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여기 스탠다드 동그라미 통상적인 적어주세요. 통상적인 위치에 버튼이 있을 것이라고 인지하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잘못 인지하게 됩니다. 다시 계속해서 잘못 인지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변화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여러 페이지에 있었던 그 위치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의도치 않게 뒤로 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잘못 인지하게 됩니다. 몇 번?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요. 이렇게 하나 적어주세요. 자, 이제 이런 것들 잘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운 적이 있어요. 오늘 마지막. 가치 판단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가치 판단. 그 다음에 단정. 이렇다 저렇다 이런 식으로 단정을 내리거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보이죠? 그쵸? 얘네들 다음에 생각나죠? 우리가 이렇게는 많이 봤죠? 그쵸? 이렇게는 많이 봤는데 이렇게도 나올 거예요. 뭐뭐이다, 뭐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거 구체적인 사례 보이죠? 그쵸? 사례를 주고 나서 because 다음에 because 생략되고 근거나 이유가 제시될 수 있다. 요렇게 적어주세요. 그래서 because를 집어넣고 4번에 연결해서 읽어보면 앞에 나오는 문장 3번과 주어진 문장과 연결이 자연스럽고 그 다음 뒤쪽에서 추가되는 내용이 좀 더 보이죠. 심지어 이러한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추가되는 내용이 뒤에 연결되면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오늘 했던 거 꼭 헷갈렸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하이퍼킬러 문제, 다른 문제도 꼭 풀어보시고요. 정말 중요한 건 결정적 유형이라고 해서 문제별 접근법과 평가원 문제 예시를 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꼭 시험 보기 전까지 한 번만 살펴보시고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날 시험 잘 보시고 선생님한테 시험 결과 문자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